오늘 우리는 개혁을, 새로움을 선택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굳게 손잡고 서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큰 지지와 격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팀입니다. 정권 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윤석열 후보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뜨거웠던 말, 어이없었던 말 다 좋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마이크 전달 알바냐? 윤석열 후보는 마이크 전달 알바냐? 그런 말이 있었나요? 이게 윤석열 후보가 문화예술인 만났어요. 이준석 대표랑. 그런데 이것을 한 언론사가 마이크를 전달만 하더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민주당의 한 대변인이 윤석열 후보는 마이크 전달 알바냐 이런 논평을 냈더군요. 직접 발언하지 않고? 아니 나중에 발언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이준석 대표 발언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을 비웃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리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아닌데, 그죠? 저는 그거를 늘 다 본다니까요. 저는 그 청년 예술인과의 대화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준비를 안 하고 저런 대화를 할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그 문화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문화비소득공제. 그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거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극과 코미디가 없어진 것이 정부의 압력 때문이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말 조언 드리자면 아무리 문화예술인과 만나서 그게 부분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 한 파트. 그냥 가시면 곤란하다. 최소한의 팩트는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거하고 정말 이준석 대표가 말을 거의 1.5배는 하시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후보가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코멘트 들어야죠. 당연히. 네. 저는 집권당이 좀 이렇게 논평도 내고 비판하더라도 균형 감각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얘기들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이준석 대표가 한동안 조금 윤석열 후보와 거리가 있을 때에는 이준석 패싱 운운하면서 얼마나 당대표를 어디 가고 윤석열 후보 움직이냐 등에 대한 언급을 꺼내놨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울산 회동 이후 이준석 대표와 많은 곳을 함께하면서 이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움직이게 되니까 아니 후보는 안 보이고 이준석 대표 안 보인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서 얘기를 하라는 건지 분명한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행사에서 함께 동행하고 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비난하는 건 전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자, 한마디씩 들었습니다. 이제 김병민 대변인이 생각하는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은 뭡니까? 네, 두 가지 중 고민인데 네, 이 얘기 오늘 있었던 가장 뜨거운 얘기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가 병존한다. 경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가 맞다. 이게 오늘 이재명 후보가 했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뉴스가 막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과거에 했던 얘기와 현재 했던 얘기들을 좀 동등하게 놓고 보자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 과거의 전두환 씨 등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민주당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TK 지역을 찾아서 이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해서 지금 뉴스 검색해 보시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굳이 이 얘기를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아니, 코멘트 하실래요? 해야죠. 저분도 다 하셨으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랫동안 진보 진영 전체가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냥 독재자고 인권 탄압자고 그리고 마지막에 후배한테 총 맞아 서거한 비극적으로 간 대통령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런데 2004년쯤에 백낙천 교수님이 박정희의
산업화 공적을 인정해야 된다. 진보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의 일부 공적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가 다 인정하게 됐거든요.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하죠. 살인 정권이고 저는 그분을 살인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그분은 잘한 게 없었을까? 그거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대구에 가서 계속해서 전두환 살인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럼 윤석열 후보는 전국을 돌면서 가는 곳마다 나는 어디 사위, 나는 어디 아들, 또 호남 가면 내 고향은 어떻고 이러는 거 이거는 알겠습니다. 별로 흠잡을 게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은 두 분이 하나씩 꼽아주셨고 코멘트 한마디씩 듣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전반부에 그 이번 주에 뜬 인물 진인물에 잠깐 언급됐던 국민의힘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올랐다가 자진 사퇴한 노재승 씨. 이 자진 사퇴와 강제 경질이냐 여기 좀 또 정치권의 논란이고 해서 관련된 얘기 잠깐 좀 들어보고 요 얘기 풀어가겠습니다. 노승재 위원장 비판할 때도 우리가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러니까 그 노승재 그 공동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네. 과거 문제 때문에 소위 다들 일단 취소를 갖다가 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 김정인 위원장의 얘기는 과거에도 과거 문제가 돼서 취소됐던 사례가 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표현한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은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 김정인 위원장의 뜻이 많이 반영된 거냐? 이제 이런 해석이 있었더니 임태희 총괄본부장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한 거다. 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사실 이번 주에 뜬 인물 중에 하나로 임태희 본부장을 꼽으려고 총괄본부장. 했었습니다. 예. 그날 이제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목요일. 예, 목요일 오전에 임태희 본부장이랑 상당히 많이 통화도 하고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임태희 본부장이 좀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준석 대표 또 권성동 사무총장 후보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합쳐야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본인이 직접 통화하면서 현재 국민들의 여론을 전달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권성동 총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청년을 모셔왔는데 문제가 안 좋다고 내쳐버리는 것은 또 모양이 좋지 않는 그 얘기를 하는데 임태희 본부장이 노재승 위원장을 정중하게 같이 얘기 좀 하자고 부르고 얘기를 충분하게 나누면서 노재승 위원장이 자진 사퇴로 귀결이 된 것이죠. 임태희 본부장이 이번 주에 역할을 한 선대위에 거다. 합류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고 조정하는 과정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태희 본부장은 MB 비서실장 한 사람이고 이동관 또 영입했더군요. 방송장악과 관련된. 그게 감옥 갔지만 MB가 세긴 세요. 근데 YTN에 노재승 씨가 나와서 하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2번을 돌려가면서. 예. 저는 그걸 보고 정말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교육을 진짜 잘못 시켰구나. 그래서 그때 절대로 사퇴할 의사가 없었어요. 사퇴할 사람이 YTN 나와가지고 심지어 김구 선생이 국밥이 늦게 나왔다고 사람을 죽였다라는 자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게 일제가 조작한 자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개가 다 사료로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있는 게 이게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이런 사람이 제1야당 국민의힘의 대선 때 선대위원장이 되는 이 과정 그리고 저런 말을 어떻게 YTN에 나와서 하냐 이걸 보고 우리 교육 진짜 잘못됐다. 역사교육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자진 사퇴가 절대 아닌 게 권성동 총장, 이준석 대표, 노재승 씨가 만났다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만나서 맞습니다. 그냥 돌파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나왔듯이 김종인 위원장과 임태희 전 실장이 아마도 같이 움직이시나 봐요. 저기서 그만둔 사람은 함익병 씨예요. 함익병 씨가 독재 찬양해서 이분은 독재 찬양했다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냥 좀 이따 사퇴하셨거든요. 그런데 노재승은 3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와 노재승이라는 사람을 믿는 쪽이 훨씬 센가 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 과정을 보면 이건 인재 영입 과정에서 검증을 안 하는구나. 아니면 검증의 기준이 반문, 반 이재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이분 발언은 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주일 상관이 사실
또 더불어민주당도 선대위원장 맡으셨던 분 또 사퇴하고 네. 이게 계속 이런 식이 반복되는 것도 참 어찌 보면 뭐 과거 선거를 앞두고도 여러 번 있었다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 특별히 좀 심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목요일 전까지 방송 나와서 이 얘기가 있을 때마다 국민께서 주시는 여론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밖에는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앞서 이제 함익병 씨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선임한 것이 아니라 내정 단계였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바탕으로 훨씬 더 쉽게 처리가 됐고 이미 임명이 돼서 나타났던 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KBS 정강정책 연설까지 녹화가 됐던 터라 그것도 이제 정리하고 취소시키면서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선거 때만 되면 외부에서 영입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최민희 의원님도 저도 늘 얘기를 해왔는데 예.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언급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정치권이 주목 안 할 할 수밖에 없는 뉴스가 그 대장동 관련돼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던 유한기 맞죠? 네. 전 본부장의 극단적 선택. 요건 한마디씩 코멘트를 좀 들어볼까요? 김병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이재명 후보가 몸통은 그대로 두고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 구속된 사람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재명 후보와 가까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 같은 조사를 받게 되기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고 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관련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때만이 더 이상 이와 같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검찰의 고질적인 버릇. 피의사실 유포와 언론이 이걸 무차별하게 받아써서 인격살인하는 거. 저는요. 손준성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가 예고됩니다. 2번 청구하고 법원이 기각합니다. 검사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얼마나 우아합니까? 곽상도 전 검사 구속영장 친다 예고합니다. 그리고 치고 법원이 기각합니다. 지금 자유롭게 다니세요. 그런데 이 일반인 직장인은 갑자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수 언론에서 보도를 합니다. 이분이 2억을 받은 정황이 나왔다. 2억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격살인을 합니다. 그 윤석열의 적폐 수사 과정에서 변창흠 전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요. 이재수 전 장군이 기무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이때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냐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 윤석열 검사의 무리한 수사가 이 두 사람을 죽였다 이랬어요. 전 이건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 검찰개혁이 하나로 피의사실 유포하기로 해놓고는 이게 계속 피의사실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거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과 언론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그 작고한 유 본부장의 말에 100% 공감합니다. 한마디만 하세요. 피의사실 공표 같이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내용보다도 유한기 전 본부장의 녹취록이 공개됐던 부분들이 아마 클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아닌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과의 대화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 충분하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유한기 전 본부장이 본인 스스로의 생각으로 그 같은 사태를 종용하고 압박했을 것인가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 윗선에 관련된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수사가 왜 안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진실을 규명해야 됩니다. 이번 사전 구속영장은 그 직권남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황무성이라는 분은 본인이 재판받으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유죄받았습니다. 그걸 속이고 도시개발공사 들어갔고 그게 나중에 밝혀져서 유 본부장이 그만둬 달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사전 구속영장은 2억 수수건에 대한 수수혐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수수했다는 증거도 없어요. 아니 어쨌든 이제 혐의고 직권남용과는 무관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검찰은 2억 수수건을 유죄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고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런 선택이 있었던 것이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황 전 사장의 사퇴 그 과정에서 유한기 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검찰의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들어있지는 않죠. 네. 그러나 아무튼 그것은 이른바 더 윗선으로의 연결고리에 중요하다라고 본 것이 일부 보수 언론들의 시각이었던 것도 한 사실이고. 근데 조금 아까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다가 과거 검찰의 어떤 수사 사례를 얘기하시다가 변창흠 전 장관을 언급하셨는데. 변창훈 예. 검사. 그렇죠. 전 검사. 예. 그 언급이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식으로 훈. 표현이 돼가지고 네네. 절대 그분은 극단적 선택하신 분 아니니까 네. 이건 제가 황급히 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또 유 전 본부장의 이제 사퇴 얘기까지 그 선택 얘기까지 잠깐 좀 나눠봤고 또 정치권에 상당히 화제가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제 연일 그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의 판결이 나오니까 또 이제 한마디 하셨고 게다가 추미애 전 장관이 아주 앞장서서 소위 말하는 줄리 의혹을 거듭거듭 재생산하고 있는 이 양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뒷부분은 전 무관심하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좋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건 아름다운 사랑하실 수 있는 거고 다만 네. 거짓말만 안 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앞부분은 윤석열 후보 관련. 네, 지난번에 징계 그 자체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했던 행위는 그러니까 면직도 가능한 사안이다. 예, 징계가 너무 약했다 이렇게 판단한 바 있고요. 법원에서 그랬죠. 법원에서 예. 1심에서 이번에 직무정지 이거 취소 소송도 윤석열 후보가 패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께 추미애 장관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뭐 쫓겨났다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 일단 지금까지 법원은 윤석열 전 총장의 현직 총장으로서 신문사 사주를 만났는데 그 사주가 그 당시에 수사를 받고 있었다든지 예. 뭐 등등 여러 가지 감찰을 방해하고 그 판사 사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원은 윤석열 전 총장 징계받아 마땅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정치적 명분이 크게 사라졌다고 봅니다. 지난번 재판 결과랑 어저께 내용들을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중간에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저께 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재판부가 정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재판이랑 다른 부분들을 좀 언급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또 추가적인 재판 과정들을 통해서 사건의 예. 진실들은 밝혀질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추미애 장관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주셨으니까 언급하고 넘어가면 추미애 장관이 이제 SNS에 이 합성된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추 전 장관뿐 아니라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 이 배우자에 관련된 이 외모까지 평가하는 등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내용들로 유권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과정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런 정치권이 주요하게 몸을 담았던 인사들 한 발씩 뒤로 물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하다. 아니 그거는 뭐 유권자가 판단하실 거고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야죠.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다만 이번 재판에서 예.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 사실 아닙니다. 제가 그 판결문 봤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사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고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결문에. 그래서 예, 내용에 대한 판단도 있었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직무정지를 먼저 당하고 네. 그 다음에 2개월 정직 징계가 내려졌지 네.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다툰 거는 직무정지에 대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 후에 나온 2개월 징계에 대해서 기존의 다른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이 네. 내려졌으므로 그 이전에 있었던 직무정지는 따질 계제가 안 된다가 네.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용도 네. 판단했다. 거기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나눠보고요. 좀 아까 이제 각종 의혹 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의혹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후보의 공식 배우자의 선거 활동,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상대적으로 더 그런지 이재명 후보는 이제 후보 부인께서 지방 순례까지 쭉 같이 하는 모습으로 점점 더 노출 빈도와 지원 빈도를 높여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는 언제 공식 등단하느냐, 뭐 이거는 이제 중요한 관심사일 수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캠프 내 분위기가 어떠신지.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출범식을 하고 나서 또 많은 기자분들도 궁금하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묻고, 이제 뭐 배우자의 활동 범주 또 활동 시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때 맞춰서 활동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나와서 국민들과 함께하고 싶은 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그 마음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 언급했던 예. 손혜원 의원의 얘기 잠깐 꺼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전혀 사실관계가 있지도 않은 엑스파일 등 네거티브 공세들이 쏟아졌고, 벽화에 황당하게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성 성격의 벽화를 그리는가 하면, 이런 일들 자체가 정말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같이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자체를 완전히 저해시키는 나쁜 정치인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절한 때에 맞춰서 국민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사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겨레가 김정숙 여사를 김정숙 씨라고 써서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런 호칭이 좀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상식으로는 지금은 여사가 아니죠. 그냥 씨가 맞는 씨가 거죠.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호칭에 대한 통일이 필요한데 일부 언론에서는 김혜경 씨, 예. 김혜경 여사 다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대표 현 직책이 있으니까 직책을 불러주거나 혹은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 김혜경 여사, 김건희 여사라고 부르는 게 통칭상으로 저는 뭐 전혀 부적절한 그런가요? 내용이 아니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네. 이건 좀 그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어쨌든 그러시면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 JTBC 인터뷰를 보니까 그 서구력이 굉장히 있어서 지금 110만 회를 넘어갔습니다. 이건 배우자가 그렇게 주목을 받는 경우도 사실 흔치 않은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압박이 좀 심할 수 있어요. 근데 예. 제가 천공이라는 분의 유튜브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나오지 말고 스크랩 내주하라고 그 입장을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거꾸로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민주당 후보 부인이 예. 허위 학력 5개 이상이라고 국회의원 3명이 나서서 계속 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그리고 안 나오고 거기에 이런저런 논란이 계속되고 주가 조작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계좌는 뭐 예. 어떻게 했는지, 이런 상황이면 국민의힘은 왜 안 나오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묻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뭐 반드시 저 더불어민주당만 묻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국민적 관심사일 그렇죠. 수밖에 네. 없어요.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의 선거 지원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뭐 우리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지금 적절한 시점에 결론을 내고 활동할 것이다라고 네. 하셨기 때문에 오늘 각설하고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최민희 전 의원, 윤석열 후보의 김병민 대변인 두 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U2가 부른 뷰티풀 데이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 Heart is a balloon, shoots up through the stony ground. There's no room, no space to rent in this town. You're out of luck, and the reason that you had to care, the traffic is stuck.